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라고요? 38? 네. 거기 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잘 보세요. 눈, 나 튕겼니 혹시? 그다음에 코, 입, 귀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가 결국 먹을 것을 찾거나 위험한 것을 피하고 먹을 것을 찾거나 원하는 것을 찾고 맛을 보고 삼키고 소화하고 그다음에 듣고 위험을 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뇌 자반구, 우반구가 있으면 뇌에서 어, 열심히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감각을 동원해서 에너지 획득을 위하고 에너지 획득과 생존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소화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구강, 위 이런 겁니다. 그리고 팔다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하지 마라. 이 아름다운 그림을. 소화관, 또 손, 발도 생각해 보면 결국 에너지 획득을 위해서 움직이잖아. 우리가 쓰는 에너지인 ATP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예전에 선생님이 생명의 특성할 때 우리 몸 전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그랬어? 개체 유지, 생존 유지를 위해서. 근데 요 몸 부위 중에 딱 여기 생식기 부분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지? 이거는 현재를 위한다면 종족 유지는 후손을 위하기 때문에 좀 이타적인 기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결국엔 에너지 획득을 위해 산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몸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통합적으로 일어나거든. 어느 한 부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아.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보자.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몸의 통합적 조절은 먼저 예전에는 소화에서 두 문제, 순환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호흡에서 두 문제, 그 다음 배설에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총 8문제가 나왔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죠. 순후 문제 중 8개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통합적 조절이란 목적으로 이 단원으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예전에 8문제가 나올 때는요,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적 조절로 바뀌고는 서서히 난이도가 낮춰지더니 지금은 또 다시 구석진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안 해주고 싶어도 해줘야 할 것 같아. 쌤이 안 다루게 되면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성적을 얻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나는 모의고사 신경 안 써요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한 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추출해서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것들을 조금 요약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걸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언제 자각 퀴즈 나갈지 어떻게 알아? 그지? 아니면 골든벨 나갈지 어떻게 알아? 그죠? 맞히면 좋잖아요. 먼저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소화와 흡수에 대한 이야기. 소화 흡수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고 소화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게? 채팅 쳐볼라요?
그렇지? 한 명씩 보내네. 뭐 음식물을 쪼개어 흡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야. 그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소화의 정의는 무슨 큰 물질 또는 뭐 고분자 영양소를 쪼개어 가지고 저분자 영양소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해. 근데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흡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 소화랑 흡수는 다른 말이야. 음식물 영양소를 쪼개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게 소화지. 흡수는 소화와 다른 개념입니다. 흡수를 위해 쪼개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의 중추기관이 어딜까요? 소화는 우리가 지금 밥 소화하고 싶다 하면 소화하는 건 아니다. 그지?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뇌에서 어디가 조절하냐면 뇌의 연수라는 부분에서 조절해 줍니다. 이건 체크만 해두시고 우리 신경계 파트에서 쌤이 다시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 송윤이가 뭐 먹고 있긴 한데 입을 보시면 입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씹어볼래? 씹어보세요. 이렇게 딱딱딱 소리만 내지 말고. 그 다음 혀의 무빙을 느껴봐봐야 돼. 씹을 때. 어떻게 하는 것 같냐? 가만히 있다고? 약간 입천장에 붙으면서 혀가 펴지려고 안 해? 꽉 씹어봐. 혀가 저절로 말려들진 않지 않니? 혀가 이쪽으로 음식물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한번 삼켜볼래 그러면? 꼴깍 해봐봐. 아래쪽 입술 밑에 근육이 당겨지면서 올라가면서 혀가 말려가면서 목 뒤로까지 싹 넘어간단 말이야.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하고 있어. 누가 조절해 주냐면 연수 씨가 해주고 있거든. 연수 씨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씹는 작용을 저작 운동이라고 그래. 저작권 할 때 그 저작이랑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 넘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소화관이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연동 운동이라고 해. 근데 뭐 이 단어는 들어보라고 제가 언급하는 거지 뭐 시험에 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텍스트를 글자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우리가 기계적 소화라고 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씹거나 근육이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잘게 나누는 물리적 소화, 기계적 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화는 뭐냐면 화학적 소화예요. 화학적 소화는 효소가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소화하고 나면 화학식이 바뀌어. 물질이 달라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림 좀 곤란하네. 근데 나 진짜 사람 옆 얼굴 잘 그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얘들아. 와우, 와우, 빵댕이 빠우. 자, 이런 사람이 있다 치자. 이 사람 몸속에 제가 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입이 이렇게 있고, 식도가 뾰로롱 내려가서 여기 위 한 개 빡 있고, 여기 소장이 뾰로로롱 이렇게 있을 것이고, 대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똥꼬로 꼭 이렇게 나갈 겁니다. 뭔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뭔 그림인지 알겠죠? 보시면 우리가 밥이라든지 고기를 먹어요. 일로 들어오면 얘네를 분해해서 결국 우리가 흡수할 때는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과 같은 잘게 쪼개진 상태로 흡수를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음, 기계적 소화를 좀 덜 한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잖아. 뭐가 있냐면 콩나물 대가리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 제대로 안 씹고 삼켰을 때 혹시 변해서 본 적 있어요? 요? 왜? 왜? 콩나물 싫어? 이런 거라든지. 그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잘게 쪼개서 흡수시킬까? 왜 이렇게 밥 고기로 바로 흡수를 못하고 포도당 아미노산까지 쪼개야 할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 밥이랑 고기는 분자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요. 이런 애들이 우리 피부로 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러면 세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 걔네도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감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 봐봐. 내 얼굴을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 가서 내 얼굴 어떻게 보여주나요? 아, 비디오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니? 뭐야, 나 왜 이렇게 작게 보여? 어디다가 해야 내가 크게 보이죠,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크게 보이는구만. 크게 키워줘요. 어떻게 크게 해요, 여러분? 저기 스윙님 저거 화면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광클 중이야.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봐봐요. 내가 피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햄버거를 탁 찍고, 맛있어.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지? 피부로 흡수 가능하다면. 막 이렇게 얼굴에다가 밥 떼면서 기분 좋아하고 맛있다. 이렇게 할 거야. 그지? 이러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잘게 쪼개서 흡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도 있고 너무 큰 물질들이 외부에서 유입될 경우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요 생각 한번 해본 적 없니? 일단은 이 장을 떼와 가지고 제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 입이 있고 여기 위가 있고 이제 소장이라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입, 위, 아이고, 위, 소장이라고 있을 때 일단 우리가 각 장에서 일어나는 특징 같은 거는 하나 봅시다. 먼저 입 같은 경우에는 pH가 7이에요. 위 같은 경우에는 pH가 2입니다. 뭐 소장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 사이가 될 때가 있죠. 음식물에 따라 다르고. 쌤이 pH를 왜 적어줬냐면 결국 소화라는 거는 주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효소는 뭐에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온도랑 pH에 영향을 받았었잖아. 그쵸? 그리고 혹시 이 단어 기억나요? 이질, 특이성 기억나십니까? 어. 이게 뭐냐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포도당만 분해. 단백질에다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줘봤자 성질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런 게 기질에 특이적으로만 반응한다라고 해서 기질 특이성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입에서는 어떤 녀석이 주로 분해되냐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밥 먹으면. 누구에 의해서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배웠던 아밀레이스라는 녀석이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위에서는 주로 뭐가 분해되냐면 단백질이 분해. 아미노산으로 나중에 분해될 겁니다. 그 다음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가 모두 소화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고요. 소장에서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지질을 지방산과 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소장은 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장은 이제 소장 자기 혼자서 이런 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라는 이제 소장 입구 쪽에 이렇게 위치한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이자에서 3대 영양소의 분해 효소가 3대 영양소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요런 특 떴다고 요런 특징을 하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다고 들었거든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위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이 녀석 이름 혹시 기억해요?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존재했고요. 그다음 이자에서 주로 활동하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 녹말은 똑같이 아밀레이스가 주로 작용하고, 단백질은 트립신이라는 녀석이 관여하고, 지질 같은 경우에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관여한다고 여러분이 배우다고 하던데 처음 듣니?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도 됩니다. 지금 하면 돼도 뭐. 이런 세 가지의 소화 효소가 관여해서 화학적 소화를 일으켜 줍니다. 이런 것들 챙겨가시면 이제 조금 자세히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맞힐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 근데 공부하다 보면 하나 문제가 생겨. 이제 소장까지 얘기했는데 소장을 이제 대장이 이렇게 감고 있는데 우리 대장을 따로 뺄게. 대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녀석의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 물 흡수라고 적혀 있어. 수분 흡수.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주로 물이라든지 흡수하는 기관은 대장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틀렸어. 물을 흡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을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물, 바이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장에서 영양소를 대부분 다 흡수합니다. 영양소의 주된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사이드 메뉴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봐봐.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 고기가 배불러, 국수가 배불러.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 국수 먹으면 빨리 배 꺼진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우리가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는 거는 주로 위에 음식이 찼을 때야.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 그지? 그러면 위에서 소화를 해야겠지. 그죠? 그럼 위가 오랫동안 이 음식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근데 국수라고 생각해보. 국수. 국수는 단백질이 많이 없고 거의 뭐예요? 탄수화물이잖아. 녹말이잖아, 녹말. 그죠? 쌀이잖아. 밀가루거나. 그러면 위에 들어왔다가 내가 별로 소화할 게 없는데 하고 바로 내려보내.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수 같은 건 빨리 배가 꺼진다고 하는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수도 많이 먹으면 배 부른데 이제 위에서 굳이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우리가 배부름을 오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금방 또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의 역할은 이제 첫 번째 위의 역할은 이제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역할은 소독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닥에 떨어뜨리고 3초 룰 맨날 얘기하잖아. 맨날 나한테 특히 1학년들이 많이 선생님 진짜 3초 안에 우리가 주워 먹으면 괜찮아요. 똑같아. 3초나 100초나 너무 오래 놔두면 부패 일어나겠지만 그전엔 다 똑같다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먹었을 때 왜 배탈이 안 나느냐? pH 2 위에서는 염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물을 먹더라도 이 염산 때문에 웬만한 세균들은 다 소독이 돼가지고 우리가 배탈이 안 난다. 세균을 먹더라도 걔도 단백질원으로 맛있게 섭취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독한 너무 많거나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또 배탈이 날 수 있고 또 어떤 녀석들은 소량이라도 식도를 타고 또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배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소독을 못 해주니까 아프겠죠?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분해하지? 소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요. 입에서 단백질이랑 지질을 분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입에 단백질이랑 지질이 없겠니? 세포가 인지질에다가 단백질이 거의 물 빼면 단데, 그죠? 우리 입에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과 지질의 소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침 한번 싹 나오면 우리 입이랑 이런 거 다 녹아내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만 일어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랑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들 있잖아. 얘네는 우리 몸에서 엄격하게 통제가 돼야 돼. 그죠? 얘네가 우리 몸 밖에서 활동하면 그냥 독극물이야, 독극물. 침에 만약에 펩신이나 트립신이나 라이페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총을 살 필요가 없잖아. 침 맞으면 죽어야 돼. 거의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에 맞은 실명. 그죠? 친구 눈에 침 뱉는다고 해서 실명 잘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뭘 먹었냐, 이를 얼마나 안 닦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깨끗한 침을 뱉는다고 해서 눈이 실명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효소들이 있었다면 단백질이나 지질을 분해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거. 친구한테 침 뱉어 본 적 있어요? 있다고?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시네요. 아까 이자에서 3대 영양소의 효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소장은 분해돼서 흡수되는 기관이고 이 이자액에 이자액 속에서 아까 말했던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같은 효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은 지난 시간에 영양소에 대해서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35분이었던 반이 여러분 반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소의 개념을 할 거니까 좀 잠을 수도 있어요. 영양소는 주 영양소랑 부영양소 아닙니다. 주 영양소는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도 불러요. 주 에너지원이라서 주 영양소라고 하는데 주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지방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로 구성되어 있고 부영양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알려나? 아는 거 있니? 중학교 때 학습하셨겠지만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물이 우리 몸의 영양소야. 그죠? 풀어주면 안 되잖아. 반드시 필요한 거. 그 다음 바이타민.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바이타민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 무기염류. 근데 워낙 오랫동안 비타민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틀렸다고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의 최종 분해 산물. 얘네가 다 분해되고 나면 탄수화물은 아까 뭐 된다고요?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질은 지방산이랑 글리세리드. 좀만 힘내자. 아직 잠들면 안 된다, 얘들아. 이런 것들. 그러면 얘네 중에 포도당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 수용성이. 아미노산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 수용성이. 여러분 아까 국밥 얘기했잖아요. 국물 얘기했죠. 그죠? 그런 거 왜 국물 맛있어? 아미노산 맛이요. 그 흰 국물, 뽀얀 국물 다 아미노산 맛입니다. 그 시원한 감칠맛.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노산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이제 미원이라든지 다시다가 아미노산을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물에 녹을 수 있게. 지방 글리세리드 이거 뭐 주용성이겠지. 물이랑 별로 안 친할 거 알죠, 그죠? 물은 당연히 물이고 무기염류는 수용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바이라민입니다. 비타민 A 들어봤어요? 비타민 D 들어봤어요? 비타민 E 들어봤어요? 비타민 K 들어봤나요? 비타민 B 비타민 C 들어봤니? 이 녀석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비타민 먹어본 적 있죠? 비타민 C 먹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보통 비타민 C 아니 비타500 이런 거 먹으면 몇 밀리그램 들었다고 하니? 비타500은 500mg 들어서 비타500입니다. 비타1000은 1000mg 들어서 비타1000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드시는 한약들 보시면 보통 500에서 2000짜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루 사람이 많이 써봤자 보통 비타민 얼마나 쓰게? 권장량? 뭐 남녀, 어른, 아이 다르지만 120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근데 왜 우리 500씩 때려박고? 뭐 낭비라면 낭비고 쓰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보통 우리 충분히 섭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치 다 먹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비타민들의 특징은 비타민 B와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 물에 녹아. 그래서 이런 비타민들은 내 몸에 100만 필요하지만 2000을 먹어줘도 1880을 갖다 버리면 돼. 오줌으로 물에 녹여서. 그지? 물에 잘 녹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네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K는 지용성이. 그럼 오줌으로 버려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 그럼 얘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병에 걸리거나 죽어. 모자라도 병에 걸리거나 죽어. 비타민 BC도 똑같습니다. 비타민 B, C는 과다증이란 게 없어. 버리는. 근데 비타민 A, D, EK는 여러분이 많이 챙겨 먹을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타민제를 봤는데 비타민 A, D, EK가 많이 있어. 그런 거 하루에 하나만 먹으세요 하고 여러분이 샀는데 어느 날 죽고 싶어졌네. 한 20알 때려 박아 보세요. 바로 돌아가십니다. 죽는 방법이 굉장히 비타민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이런 비타민은 아시겠어요? 사람 죽기 정말 쉽죠.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 많이 먹어도 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쌤 저 죽을 거예요 하고 비타민 B, C 많은 거 막 먹는단 말이에요. 쌤 안 죽어요 막 이러는데 안 죽습니다. 이거는 많이 먹어도. 혹시 B콤씨라는 거 들어봤니? 약 못 들어봤니? 이거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아는 비타민제인데 비타민 B랑 C가 많다고 해서 B콤씨였어. B, C. 그래서 이름이 B콤씨였습니다. 모르면 됐고요. 이제 이것도 모르는 슬픈 세대가 돼버렸구나. 보자. 지금 선생님이 수용성 영양소, 지형성 영양소를 왜 계속 이야기했냐면 이게 소장이라고 치자. 소장을 좀 썰어냈다고 칩시다. 소장을 이렇게 썰어내면 우리 소장은 수용성 영양소랑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할 때 경로가 달라. 이거는 약간 대학교 내용인데 교과서에도 없는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 그래서 제가 안내드릴게요. 먼저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일단 갑니다. 혈관을 통해서. 이거 적지 마요. 너무 자세하다 처음.
일단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간. 그 다음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바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이런 경로의 차이가 있어. 지금 처음 배우니까 제가 어렵게는 안 할게요.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럼 이 사이에 과정은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수용성 영양소 같은 거는 바로 혈관으로 갑니다. 모세혈관으로. 지용성 영양분은 암죽관이라고 하는 작은 림프관으로. 림프관이라는 또 다른 혈관계를 이용해서 심장으로 가고요. 간에서 간정맥, 심장. 이제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질문한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딱 물어본다면. 보통 뭐 물어보냐면, 이거 어차피 심장에서 다 썩을 건데 왜 따로 흡수해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이잖아. 기름이랑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녹으니까 그러면 기름 덩어리랑 이제 수용성, 지용성 영양소를 혈관에다 같이 때려박아가지고 심장으로 펌프질 하면 기름은 기름끼리 막 뭉쳐가지고 나중에 굳어가지고 우리 혈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이랑 기름이 안 섞이니까 나중에 이제 혈관을 막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지요? 일단 따로 하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혈당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혈당이 0. 몇 프로만 높아져도 이제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당뇨병은 그 혈당을 유지를 못하는 거니까 뭐 2%까지 높아졌다. 그럼 기절해서 죽어요. 0.5%거든. 기절해서 죽어요. 혈당 중요하잖아. 그지? 혈당은 1%가 적정 농도야. 혈액에서. 근데 조금만 잘못돼도 죽어. 그러다 보니까 간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수용성 영양소를 음식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여기 포도당 농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지? 포도당이 100만큼 이동했어. 이걸 바로 우리 심장으로 해가지고 온몸으로 돌리면 포도당 농도 100이란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간으로 가가지고 99 정도는 여기 저장해놓고 여기에 이제 1만 보내는 거야. 심장으로. 그러면 우리 몸의 1%의 포도당만 돌겠죠. 그죠? 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녹고 우리 몸에서 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니까 간에서 어떤 작용을 거친 다음에 일정한 농도만 심장으로 가네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지용성 영양소는 왜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모두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지용성 영양소는 물이랑 안 흘러가면서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따로 흡수한 다음에 무슨 처리를 해주냐면 이렇게 이렇게 수용성 단백질로 코팅을 해. 수용성 단백질로 코팅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얘네끼리 막 뭉치고 물에 아예 안 녹진 않고 우리 피 봐요. 기름 둥둥 떠 있니? 이제 너무 이제 고지혈증 심하고 비만 심한 사람 진짜 기름이 뜨는데 뭐 그렇지 않고서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피를 물이랑 섞는다 해서 기름이 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양분들도 다 이제 수용성 단백질로 코팅이 돼서 혈관에 잘 녹아들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5분 남았니? 왜 5분이 남지? 부족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거 할게. 소장 벽을 이렇게 탁 뜯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소장에 이런 털들이 있어. 여러분 융이라고 알아요? 융? 보들보들한 거.
뭐라 하지 너희들? 벨벳? 아닌데? 극세사? 벨벳 극세사들 우리의 유흥이라 하는 그런 거 만져보면 보들보들 하거든요. 여러분 안경 닦기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보들보들 할 겁니다. 그런 게 미세한 이런 돌기들이 나 있거든요. 그걸 융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 난 털이라고 해서 융털 도장벽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 아까 말했던 암족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 주변을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교과서 39쪽인가 거기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수용성 영양소가, 암족관을 통해서는 기용성 영양소가 이렇게 흡수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로를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돌게 된다. 라는 얘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틀릴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아 파트에서는. 너무 뭘 많이 했지 얘들아. 아까 봐는 골든벨 문제 같은 거 알려줬단 말이야. 우리 여기 이 파트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뭐 순환 이런 거는 사실 순환계에서 배울 것이고 간에서 심장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순환 파트 가서 배울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내용이 많았거든요. 개념부터 해서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다루었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가지고 이 파트 이번 주에 끝내고 우리 진도 빨리 나와가지고 시간 많이 줄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문제 푸는 시간도 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라인 친구들은 나가셔도 되고 우리 반 애들은 종례 할 거니까 남아 계세요.